파릇파릇한 잎과 어여쁜 꽃을 피워내는 초여름.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채소들은 이제 열매를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은 흙위에 검은 천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이렇게 밭을 관리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같은 멀칭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다들 그냥 비닐 멀칭만 생각했잖아요. 비닐 멀칭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체험을 할 때 보면은 참 그래도 아무리 작업복을 입고 갔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엉덩이에 먼지 묻고 하면은 또 그거 다 싫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두둑 쪄놓고 이제 먼저 심었단 말이에요. 그때 동네 사람이 난리예요. 풀을 어떻게 하려냐고. 그래서 한 주간 지난 뒤에 이제 이거 작업을 딱 해놨죠. 그때 이렇게도 하는 거구나 하는 거죠. 생각을 바꿔가는 겁니다. 뭐 계속해서. 느티나무가 마을을 아늑하고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임실의 한 마을.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관광버스가 아이들을 한가득 실어왔습니다. 이 마을로 정읍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농촌 체험을 하러 온 것인데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은 바로 이진아 씨. 바쁜 농사일을 뒤로 하고 이곳으로 맨 처음 달려온 것은 그가 마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져간다고 욕심부린다고 아무리 많이 밀어 넣어도 그게 용기가 한정돼 있거든요. 옷 다 버리고 난리가 나요. 오늘 하루 인자한 교장 선생님처럼 일정을 차근차근 일러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일. 하지만 오랜만에 교실에서 벗어나 경치 좋은 시골에 온 아이들은 들뜬 마음에 종달새처럼 쉬지 않고 제잘거립니다. 얼른 진행하세요. 빨리 경운기 타세요. 이러시진 않으세요? 그냥 낚시로 생각하죠. 뭐 재밌잖아요. 농촌에 그 아이들이 찾아오니까 더 활기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항상 아마 좀 전에 경운기 출발하실 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사람 사는데 사람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농사 체험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송아지 젖 먹이기, 치즈 만들기와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마을 운영 사무실의 일정표에는 체험객들의 방문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어 그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죠. 작년에 1년간 한 1384명 다녀가셨거든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지금 6월 달만 한 3,000명이 넘네요, 대충. 그런데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500명이 넘어갔어요. 작년을 이미 오버했죠. 그리고 6월 달도 이렇게 돼 있고 하도 너무 힘들어서 월요일은 이렇게 다 이날은 쉬는 날이에요. 쉴 틈도 없고 저희도 좀 재충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10월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은 이미 예약이 완료돼 있는 상태예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아이들을 체험장으로 보내고 난 이진아 씨는 곧바로 밭에서 가지 순접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정성껏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밭의 주인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말에 와서 하루 정도 이렇게 그 농사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번 하고 나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잘 안 갈라 그래. 좀 생각을 바꿨죠. 그래서 여기 주말 농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냐면 관리를 제가 다 해주고
토요일 일요일 와서 잠시 수확하는 기쁨만 느끼고 가라 이거죠. 그래서 아 농촌에 가면 재밌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머릿속에 인지가 됐을 때 그래야 계속 농촌을 찾아오는 농촌 되지 않겠어요? 좀 진즉 따줬어야 되거든요. 지금 벌써 방울이 달렸죠. 그러니까 그 작물을 키우면서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와 시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넘어서 이렇게 해주려 그러면 작업하기도 힘들고 말도 잘 안 듣고. 근데 왜 늦었어요? 뭐 다른 일 하다 보면. 가장 그의 농사에선 이렇게 쳐낸 순들도 그냥 버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몸거름으로 양분을 만들어서 도마도 함께 다시 뿌려줍니다. 이제 이거 다 필요하진 않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농사를 지은 지도 어느덧 30여 년. 그의 손놀림은 그야말로 알아서 척척입니다. 이제 이쪽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가니까 열매로 안 가요.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잎을 최대한 많이 붙여주는 게 좋고 열매가 달린 부터는 위로 키우면서 햇빛이 많이 들고. 8년 전 그가 일본에서 직접 들여온 방울토마토는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서 자라는 양배추는 어째 영 볼품이 없습니다. 벌레에게 제 몸을 내줘서 말끔한 곳이라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키우는 모든 작물에는 농약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농약이에요? 벌레가 먹을 걸 우리가 뺏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같이 먹고 살라 그러면 우리는 못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해요. 해보면 해볼수록 같이 먹고 살라 그러면 같이 살아요. 근데 뺏어 먹겠다 그러면 같이 망해요. 그게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진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농사 지면서 보면 그게 그렇게 보여요. 아마 다음에 한번 촬영으로 오셔서 이걸 보면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을 일하랴 다른 농사 돌보랴 그간 미뤄뒀던 풀뽑기에 돌입했는데요. 다행히 아침에 비가 살짝 내려서 한결 수월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걸 잡초라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잡초가 없었다, 토양이 이루어지질 않았겠죠? 만들어지지를 다 유실돼 버리고. 그러니까 조금만 공간만 남았다 하면은 풀이 막 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지켜주는 보호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잡초가. 근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죽이려고만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으면 문제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경쟁을 살짝 주는 것도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경쟁으로 몰아가도 문제고, 또 너무 또 뭐냐면 경쟁을 또 안 해도 문제고. 풀 한 포기에도 다 그 존재 이유가 있다고 믿는 이진아 씨. 그렇기에 그의 밭에선 모든 것이 사이좋게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많이 갖겠다는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꽃과 나비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다. 이 평범하지만 귀한 진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에다가 가면서 그거 한번 갖고 와보세요. 1시 30분, 30분간 마을 속에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수원에서 기차 타고 임실 도착을 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얘네들 버스로 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경운기 체험도 할 거 아니야? 해야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낮부터 술자리가 벌어지나 했더니 알고 보니 마을 이장님들과 회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마을 그대로. 오늘의 안건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마을 방문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인데요. 이런 일에는 언제나 이진아 씨가 앞장서곤 합니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지만 사실 처음엔 그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밭에다가 꽃을 심어놓고 풀을 안 매니까 그냥 풀이 수북하고. 이진아 보고 저 미친놈이라고 이제 마을에서 욕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남보다 미리 앞서가는 사람.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되겠다. 나는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그냥 위원장 맡아가지고 하는데 진짜 참 우리는 협조를 많이 해야 돼. 늙은이들 보고 뭐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 이 노인장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요 지금. 도로 내는데도 자기 땅에 들어가면 서슴없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내라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 또 따라서 본보기로 하고. 빠르게 도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은 이진아 씨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방앗간인데요. 작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지만 혼자 일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현대식 설비를 한 개인 RPC를 세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앗간을 만든 첫 번째 목적도 좋은 쌀을 먹기 위해서 한 7, 8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씨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배 기술이 좋아야 되고, 네 번째는 수확 적기, 수확 시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건조할 거냐, 건조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보관할 거냐, 어떻게 보정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빨리 소비자한테 갖다 줄 거냐. 이게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는 한 7, 8가지의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도정된 쌀은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란 문구처럼 불필요하게 큰 규모가 아닌 꼭 필요한 인원과 규모로 뿌려가는 것이 우리의 농업 현실에 적합하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농협에서 이제 큰 거 하지 말고 시간당 600kg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하루 8시간 잡으면 얼마예요? 600kg니까 6, 8이 48, 약 4톤 나온다는 건데, 쌀 생산이. 하루에 4톤만 팔 때가 있다 그러면 그 방앗간은 완전 대박 나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 1톤도 못 파는 조합에서 어떻게 보면 10억, 20억 투자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건 망하지 뭐.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간판에다가 경영연구소라고 붙여놓은 것도 경영을 생각하면서 하자.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의 연 매출액은 1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 기계들은 일본의 한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직접 들여온 것인데요. 기계가 작다고 해서 성능까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작아도 뭐냐면 지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죠. 다 해요. 그래서 선별 속도가 1초에 1000번을 반응하는 속도로 해줘요. 그래서 이 안을 보면 저 안에 쌀이 10개 라인으로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감지하는 순간에 이제 그냥 에어로 불어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앞에 1번부터 8번까지가 1차 선별을 하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혹시 실수한 녀석을 9번, 10번에서 다시 하는 거. 2차 색선을 해줘요. 그래서 색깔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것만 요 탱크로 넘어가는 그런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규모는 적지만 있어야 할 것은 다 있다. 나락을 방앗간에 들이느라 손길이 바쁜 이진아 씨. 이 나락은 모두 이 마을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것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그 환경농업 우리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소비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해서 한 3년 동안에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다가 또 미친 짓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걸 만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첫 번째 쌀을 팔기 위한 게 아니에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거예요. 도정소 맞은편에는 그만의 농사 비법을 힘들게 찾을 필요도 없이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도정하고 남은 이제 왕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쌀겨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냐면 퇴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쌀겨, 왕겨에다 미생물과 수분이 적당히 배합돼야 제대로 된 퇴비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남들이 보면 그까지 퇴비라고 웃을 수도 있는 그 퇴비 때문에 그는 일본에 건너가 자격증을 따올 정도로 농사에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케다 켄이라는 스승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경영이 안 되는 농업은 존재할 수 없다. 두 번째, 미생물의 특징을 확실히 이해해라. 그래서 미생물을 만들어서 넣어주지 말고 퇴비의 재료를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만 만들어줘라. 땅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미생물은 들어와 살게 되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좋고 나쁜 미생물은 없다. 팔이 있고 구더기 있는데 팔이 구더기가 없으면 분해가 안 되거든요. 즉 뭐냐면 순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과정의 한 부분을 끊어놓고 보면 좋고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이다. 그의 집 뒤편에 마련된 실험실. 이곳엔 토양 분석을 위한 각종 실험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대학교에 있는 실험실에 한 조그만한 또 이것도 다 작은 것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각종 시약을 갖고 뭐 칼슘하고 마그네슘 축출하는 거고 이건 규산 토양의 규산 함량이 얼마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유기물 함량, 인산 함량, 그다음에 질산태 질소 요즘은 더 올라가서 뭐 pH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는 손때 묻은 이 장비들을 가지고 바쁜 시간을 쪼개고 틈틈이 분석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냥 농사만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고 있는 것이니까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제 머리에다가 또 축적시킬 수 있는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없어질 수 있어도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정 안 되면 이건 뜯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좀 그냥 치지 마을만의 뭐냐면 정보화 센터 한번 만들어. 뭐냐면 다른 데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짜집기로 막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더 값어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될 수 있으면 터서 이거 한 며칠 하면 되겠네. 한 3일 이진아 씨는 언제나 적당히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창고처럼 새로운 의견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은 이번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평당 단가 얼마 나옵니까? 아이디어잖아요. 뭐 어차피 이 공간을 갖고 예쁘게 마을을 길게 끌고 가려고 그러면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2층에 그 교육장을 제대로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매주에 한 강좌씩이라도 항상 강좌가 열리면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도 듣지 않겠어요? 그럼 한 말씀이 머리에 박히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어떤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그때 이제 그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하나의 지혜로 딱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뭐 교육하겠다 그래서 막 교육을 자꾸 시키면 그건 뭐 짜증나는 일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마을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여기도 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숨 돌릴 짬도 없이 그의 발길은 마을회관 앞에 있는 논으로 향합니다. 잠시도 손을 놓지 않고 뜬 모를 다시 눌러 심는 이진아 씨. 하지만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는 이 논의 숨은 일꾼은 바로 물속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우렁이들입니다. 제가 지금 9년째 됐거든요. 우렁이 농법 한 지가. 근데 저 같은 게으른 농사꾼한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렁이 농법 말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리 농법을 하는데 오리 농법에 장단점이 다 있죠. 있는데 오리 농법 같은 경우는 아침에 문 열어줘야지 저녁에 또 다시 또 이렇게 불러들여야지 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저같이 바쁘게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는 그게 불가능해요. 뭐가 없을까 했더니 이 우렁이 농법 이게 아주 저한테는 제격이라서 톡톡한 도움을 받고 있어요. 푸른빛이 감돌면서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들.
그런데 그런 옆의 논과는 사뭇 다르게 그의 논은 성긴 데다가 모의 간격도 넓어서 허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간격을 좁게 하면 첫 번째는 햇빛 투과량이 안 좋고, 두 번째는 적당한 경쟁이 좋지 너무 치열한 경쟁은 서로 싸움을 하죠. 이것도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한번 욕심을 좀 버리는 게 좋아요. 욕심을 버리면 훨씬 더 살기가 편안해지죠. 좀 비어 있는 데다 옮겨주는 겁니다. (20여 년 전) 당시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유기농업에 그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의 그 사랑의 자 해갖고 애농학교 교장이라고 그 고다니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일본에 생전 후에 계시는데 그분이 꼭 여기를 오셨어요. 바로 이 논입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일본 농업 따라하지 말으라고.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우리보다 경제 발전을 앞에 했기 때문에 소위 그 경제 발전, 화학농법에 대한 피해를 일본은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자, 옛날 농법대로. 83년부터 제가 이제 농약 안 치는 그때는 무슨 뭐 농법도 없었고 그냥 오직 약만 안 칠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늘만 믿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마음 비워놓고 농사 짓을 때가 제일 농사가 잘 된 것 같아.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이진아 씨. 하지만 그에게도 농사가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힘 들죠. 이 세상에 힘 안 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힘은 들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힘이 안 들고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는 거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지. 힘이 엄청 드는 일이죠. 근데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힘 안 들어요? 똑같지 뭐. 제일 저한테 맞는 게 농사 일이에요. 농사 일이고 재밌잖아요, 그냥. 집 옆에 한옥으로 마련된 이진아 씨의 서재는 칸칸이 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건지 농사가 좋은 건지 책장엔 온통 농업 관련 서적들이 가득한데요. 그중에는 일본어로 된 책들도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지금의 그가 있기까지는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농협에 계셨었고, 그리고 또 공부하시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지금도 76 됐는데도 책 계속해서 지금 사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보기에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읽으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을 평하기도 뭐하지만 하나 이론가셔요. 협동조합, 협동운동의 이론가로서는 좀 대단하시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한번 몸으로 때우는 그런 협동운동가가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75년도에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농사에 뛰어들었죠. 이렇게 30년이 넘게 농업에 바쳐온 그의 노력은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99년 1월 비자도 받기 어려웠던 시절 무작정 일본행을 감행했는데요. 농사를 향한 거침없는 용기와 배짱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가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발화시험까지 했더니 100% 완숙화 합격. 일본 A형을 퇴비제조 기술의 연수 과정을 수료했고, 이진아 씨의 그런 도전의 성과물은 책장 한편에 차곡히 모여 있는데요. 이번에도 진아 씨는 또 다른 일에 도전하려나 봅니다. 한국 두부하고 서양의 치즈를 결합시킨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모두가 우리 농업에 미래가 없다고 말할 때에도 이진아 씨는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씨앗이 좋아요. 농업에 희망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부정해요. 희망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절대 그 안중근 의사가 얘기했던 그 말씀처럼 생명산업인 이 먹거리 산업이 결코 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 그렇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데다가 뭐 문호 개방하라 그래 놓고는 자국민들한테는 엄청난 보조금 줘가면서 자기 농업 지키거든요. 뭐 구라프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게 기본에 깔려 있죠.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선진국 쳐놓고 농업 없는 나라 없어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냐 뭐 그걸로 따지는데 그건 그 좀 경제학자가 좀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경제론으로 봤을 때 거의 미국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걸 규모화 시켜내려 그러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 거 갖고 승부하면 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의 가치를 믿고 실천해온 이진아 씨. 그가 소중하게 키워온 작지만 아름다운 세상은 이제 곧 알찬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